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되다가 단비를 만날 때, 고향을 떠나 먼 곳에서 옛 친구를 만날 때, 신혼 첫날 밤 과거 급제할 때가 인생의 4가지 큰 기쁨 중 하나로 결혼도 그 중 하나에 속합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복이 많고 손자 손녀가 가득한 집이 바로 중국인들이 자주 말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무신론을 신봉하며 하늘과 싸우고 땅과 싸우고 사람과 싸운다라는 말을 외친 공산당이 중국을 통치하게 되면서 중국인의 전통적인 결혼과는 심각하게 파괴됐습니다. 결혼은 물론이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전통적인 관념까지도 철저하게 흔들리게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80년대부터 계획 생육 정책을 시행하면서 남성과 여성 성불균형 비율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하면서 젊은이들은 거의 이상이나 꿈을 잃어버린 상태며 더 나아가 생계를 꾸리기 위한 직업을 구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사회에서는 독특한 사불청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즉,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으며 집을 사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공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등록된 결혼 건수는 474.7만 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4.3만 쌍이 감소했으며 25%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중공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총 인구가 14억 967만 명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208만 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2023년 출생 인구는 902만 명이었으며 출생률은 6.39%로 모두 1949년 공산당이 건국한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공산당이 자주 거짓말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수치에는 상당한 과장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까지도 계획 생육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던 중공은 이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를 위해 2자녀와 3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장려하며 재정, 세금,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중국 농촌의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이를 낳지 말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지 마. 네. 나이가 들면 요양원에 가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해. 그냥 내 진심을 말하는 거야. 네. 내가 이 세상에 널 데려왔지만 사실 그게 내 인생의 큰 짐이었어. 자식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어.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고 자식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다른 사람들과 차이는 여전히 너무나 컸어. 자식들이 누리지 못할 때, 부모가 줄 수 없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물론 부유한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잘 느끼지 못할 거야. 계획 생육 정책에서 거의 죽을 뻔했던 젊은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인터넷에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 7일 한 산동 네티즌은 1991년에 발급된 초과 출산 벌금 고지서를 공개했습니다. 고지서에는 마을 주민 아무개는 1984년 5월부터 2번째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확인됐다. 상위 정책에 따라 당신에게 1,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5월 23일 오후 5시까지 마을 사무소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치에는 당신과 당신의 부모, 형제, 처가 등 친척들의 연대 처벌을 시행한다. 각자 벌금을 부과하며 만약 이를 거부하면 물건으로 대신 갚아야 한다. 만약 위의 조치를 해도 여전히 납부하지 않으면 당신의 가정 재산을 전부 몰수하고 모든 계약된 토지를 회수하며 집을 강제로 철거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폭력적인 내용에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에서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2007년생인데 아빠가 나를 낳기 위해 4만 위안을 납부했어요.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 산속에 숨어서 혼자 있었고 전등도 없었고 모기는 너무 많았대요. 나는 1989년생인데 부모님이 10,000위안을 넘게 주고 해결했어요. 나는 2만 위안으로 해결했어요. 또한 일부 네티즌은 자신 집안의 가슴 아픈 사연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1993년생인데 원래 1995년 동생이 있을 뻔했죠. 이 말의 뜻은 집에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동생은 태어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이웃집에 갓 아이를 낳고 산후 조리 중이던 엄마가 있었어요. 매일 시어머니와 함께 멀리 떨어진 나무더미 저장 창고에 숨어서 자곤 했지요. 그게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이런 상황이 너무 무섭다고 느꼈어요. 그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젊은이들이 모두 집안에서 돈을 납부했기에 태어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국민들이 더 많은 자녀를 원할 때 중국 정부는 이를 강제로 막았고 지금은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사람들에게 자녀를 더 많이 낳으라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의 정책은 일관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예전 농촌에서 살던 중국인들은 종종 벽에 걸린 대형 슬로건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 자녀만 낳고 두 자녀는 단속하고 세 자녀, 네 자녀는 죽여야 한다. 적게 낳고 잘 키워 행복한 삶을 추구하자. 많은 무덤이 있을지언정 한 아이도 더 낳지 말자. 이런 문구들은 사람들에게 매우 무섭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중공의 입장이 바뀌었고 대형 슬로건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적게 낳고 우생을 고려해 행복한 삶을 살자. 세 번째 자녀는 금지, 계획 생육, 모두의 책임, 이 같은 문구들이 이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좋다. 자라서 돈을 벌고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로 변했습니다. 중공 정부는 한때 계획 생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정부가 노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정부 양로라는 구호도 점차 변화해 왔습니다. 1985년에 유행했던 슬로건은 계획 생육은 좋다. 정부가 양로를 책임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1995년에는 이 구호가 몰래 계획 생육은 좋다. 정부가 양로를 돕는다 라고 바뀌었고 2005년 중국 경제가 지속해서 좋아진다라고 주장하면서 중공은 매우 직설적으로 양로는 정부에 의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것이 좋고 양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2018년 이 구호는 1985년의 구호와 180도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중공은 국민들에게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의무이며 정부에 맡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외쳤습니다. 2023년, 즉 중공이 세자녀 정책을 시행한 지 2년이 지난 후 중공의 구호는 세자녀가 좋다. 국가가 양로를 책임지지 않는다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양로 책임을 완전히 국민에게 떠넘긴 셈입니다. 이를 보며 사람들은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는 정부, 이런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탄했습니다. 2024년 11월 천진의 자녀를 잃은 노인들이 대규모로 천진위생감독소 앞에서 대형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약속했던 독자 자녀를 잃은 노인들을 위한 양로 정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현장에서 모두 구호를 외쳤습니다. 계획생육위원회는 사기꾼이다. 계획생육위원회는 사기꾼이다. 계획생육위원회는 사기꾼이다. 계획생육위원회는 사기꾼이다. 오늘은 천진에서 시위하고 내일은 북경에서 한다. 오늘은 천진에서 시위하고 내일은 북경에서 한다. 오늘은 천진에서 시위하고 내일은 북경에서 한다. 영상 속에서 노인들이 내걸었던 현수막에는 약속을 지켜라, 사명을 더럽히지 마라, 한 명만 낳는 게 좋다, 국가는 양로를 책임진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천진 실독자 집단이라는 깃발을 든 사람들이 있었으며 각자 앞에는 실독은 죄가 없다, 상방은 합당하다라는 글이 적힌 하얀 종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중공이 정의한 실독노인이란 외동 자녀가 사망한 후 자녀를 더 낳지도 입양하지도 않은 노인들을 말합니다. 중공위생부가 발표한 2010년 중국 위생 통계 영감에 따르면 그해 중국의 실독 가정은 10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1975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의 실독자는 2천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실독자인 황 씨는 중공이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했으며 100만 명 이상의 실독 집단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효과적인 조치로 과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옹 씨는 30년간의 독자 정책이 폐지되었지만 이 재앙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실독 부모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그들이 겪은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가장 비참한 고통이다. 젊었을 때는 출산권을 박탈당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피부양권마저 잃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의 중공 계획생육사무소는 이제 출산촉진사무소로 변한 듯 보입니다. 광동성 담강시 횡신촌 공공서비스센터의 슬로건은 매우 직설적으로
전체 마을에 출산 가능한 여성들이 두 번째 자녀를 임신하도록 하는 것은 마을 당서기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집안 어른들도 빨리 손자를 보고 싶어 합니다. 설날이 다가오니까 내가 2만 위안을 줄 테니까 너 차 한 대 사자. 모두 차를 타고 설날을 보내는데 너는 차가 없으면 설날에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거야. 내가 알아서 살게요. 2만 위안으로 무슨 차를 살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 돈은 할아버지가 모아서 쓰세요. 왜 나한테 주려고 해요? 차가 있는 사람들은 다 며느리도 있고 손자도 생겼어.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바쁘지 않냐? 알아요. 내가 알면 됐어. 주무세요. 이제 주무세요. 내 말 믿어야 해. 믿어요. 믿을게요. 주무세요. 일찍 주무세요. 내가 너랑 상의할 일이 있어. 상의할 일이 뭐예요? 다들 차가 있는데 새해도 다가오니까 차 한 대 사서 타면 며느리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야. 새해가 오는데 내가 생각해봐. 내가 바로 이 일을 너랑 상의하려고 한 거야. 이건 5천 위안. 집에 가져가면 돼. 이건 2만 위안. 이건 정기예금이야. 15일에 만기야. 우리가 가서 찾자. 시간이 다 되면 우리가 차를 사러 가자. 이 통장은 1만 5천 위안 계산해봐. 돈이 꽤 많지. 할아버지는 자신이 아껴둔 돈을 모두 꺼내어 손자에게 주며 설날에 차를 사자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손자가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이러한 출산 촉구는 불쾌감을 주지 않고 오히려 큰 감동을 줍니다. 반면 중공은 각 가정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인 자손을 이어가는 사적인 문제에 번복하는 국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때 한 명만 낳으라고 하고 또 한때는 2명을 낳으라고 하고 또 한때는 3명을 낳으라고 한다. 이건 인간의 출산 같지 않고 마치 농장 주인이 농장의 보유 마릿수의 출고수를 조절하는 것 같다라고 한탄했습니다. 2023년 5월 인터넷에 한 동영상이 퍼졌습니다. 자막에는 대학 4년생 여학생이 아이를 키우며 공부하고 장학금과 명예정서를 받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3살의 귀양 인문과학대학 중국어학과 졸업생인 소연은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장의 장학금 정서와 상장을 받았고 성적은 반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으며 아이는 주로 할머니가 돌봤습니다. 졸업 시즌에 자유 시간이 많아 아이를 가끔 학교로 데려와 며칠씩 같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소연은 모든 사람이 무작정 따라하지 않기를 권장한다고 밝혔지만 대학생들이 학업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 동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배경에는 중공의 교묘한 조작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이 정말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네요. 이런 살아있는 뇌봉을 많이 격려해야 해요. 작은 부추가 없으면 미래의 연금은 어디서 나오죠? 예전에는 대학원생들에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홍보했는데 이제는 대학생들까지. 이대로 가면 몇 년 후에는 고등학생들이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정말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하겠네요.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공부할 시간이 있을까요?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하면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중공은 국민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중경시 만주 위생건강위원회는 현지 주민들에게 출산을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다급해하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국가는 정년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우수한 출산과 양육을 권장한다. 부부는 3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재혼한 부부는 재혼 후 3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으며 재혼 전 출산한 자녀 수는 합산되지 않는다. 광동 지역의 한 네티즌은 이 게시물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세자녀 출산 장려 정책에 오류가 생긴 건가요? 중경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재혼 후 3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뜻인데 이는 첫 번째 결혼해서 3명, 두 번째 결혼해서 3명, 세 번째 결혼해서 3명을 낳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되면 9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건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련 시절 영웅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네요. 들으면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한 네티즌은 이 문제는 40년 만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네.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중공 정부의 능력, 좋은 일에는 구멍이 숭숭 뚫리고 나쁜 일에는 물 한 방울도 새지 않는다. 라고 비꼬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진짜 금전적 출산 장려 정책을 주지 않으면서 이런 것만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국민들의 마음을 꿰뚫은 듯합니다. 더욱 기상천외한 것은 중공이 출산 촉진 업무를 기청 사회단체인 동네 사무소에까지 맡긴 것 같습니다. 2024년 10월 네티즌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새로운 임무인가요? 많은 여성이 거리 사무소에서 출산 촉진 전화를 받았고 전화를 받자마자 생리 주기가 언제인지 묻더랍니다. 다음은 한 여성 네티즌의 실제 경험입니다. 어제 요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거리 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지난번 생리 날짜가 언제였나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그럼 제가 임의로 적어둘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언제쯤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나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앞으로 3개월 동안 한 달에 2번씩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출산을 촉진하려고 전화하는 건가요? 라고 묻자 직원은 우리는 출산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집에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고 대답했더니 상대방은 강아지가 아이를 낳는데 좋지 않아요 라며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X플랫폼 한 네티즌은 중공이 출산 지표를 지역사회로 하향 조정하면서 지역사회 직원들이 새로 결혼한 부부들의 사생활을 주기적으로 전화로 묻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월경 경찰만을 만들어냈네요 라고 한탄했습니다. 실제로 중공의 출산 촉진 자금은 이미 2023년 11월부터 일정에 올랐습니다. 이는 어느 마을 주민들이 밤에 회의에 호출된 장면입니다. 영상 자막에는 오늘 마을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내용은 모든 여성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 키울 돈이 있어야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한 네티즌은 댓글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 언니는 77년생인데 마을에서 전화로 언니에게 3번째 아이를 낳으라고 하더군요. 또 다른 사람은 폐경이 아닌 여성들은 모두 출산해야 하고 폐경을 한 여성들은 병원에서 폐경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라고 폭로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지만 중공 정부는 여전히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훈인가?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초촉대로에서 차 팔던 사람 맞지? 맞아요. 그럼 맞네.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당신을 찾았는데 일부러 숨어 있던 거 맞지?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 몰라요. 괜찮아. 오늘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출산 촉진 사무실. 알지? 예전에 계획 생육과 같은 거야. 아, 그렇군요. 올해 몇 살이야? 33살이에요. 여기 지도자님 담배 피우세요. 그런 말 하지 마. 33살인데 왜 아직 결혼 안 했어?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혼자 있는 게 좋아? 결혼하느냐 마느냐는 내가 상관 안 해. 오늘 너에게 말하는 건 결혼이 아니라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거야. 왜 여자친구가 없어? 밖에서 여자친구 몇 명 찾아서 아이를 몇 명 낳아봐. 5명이 목표야. 난 정관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나한테 고집을 부리지 마. 나한테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 내가 말하는데 33살인데 아직 아이를 안 낳으면 너는 범죄자야. 당신은 천고의 죄인이야. 알겠어? 지금 유치원은 학생을 모집할 수 없고 초등학교도 학생이 없어. 거리에 사람이 없다고. 당신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이라는 거야. 알아? 그 후 해당 직원은 함께 온 여성이 이 남자에게 5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하며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집을 철거한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웃기지만 중공의 정부 직원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폭력적으로 일을 처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부로서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방법을 찾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들이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으면 자연히 아이를 낳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공의 악한 점은 백성들의 고통을 체감하지 않고 모든 것이 독재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인간적이며 기본적인 배려와 존중이 부족하면 당연히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